목소리 마이크를 안 켰네. 이제 들립니까? 자, 이제 들릴 것 같은데. 아, 아. 목소리, 네. 자, 그럼 볼게요. 다시 39회부터 볼게요. 39회는 내가 이렇게 풀어보니까 그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어요. 좀 어려웠는데 그 뭐 어려워도 뭐 그래도 풀긴 풀어야 되겠죠. 자, 이제 볼게요. 1번 문제는 요거 보면 맞힐 수가 있죠. 이게 뭐예요? 청동기죠, 청동기. 그러면 고인돌 청동기에 대한 문제니까 정답은 4번인데, 보면 농경과 목축은 신석기, 그 다음에 가락바퀴 신석기, 철제 농기구 철기, 그 다음에 4번은 청동기 철기, 5번은 신석기. 이렇게 돼서 정답은 4번이죠. 1번 같은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가서 2번 볼게요. 2번. 자, 2번. 일단 문제를 보면 가나에 대한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 봅시다. 가에 보면은 문제 포인트는 10월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서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고구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나에 볼게요. 나에 대해서는 5월에 놀고 10월에 논다. 이게 뭐냐면 5월하고 10월에 노는 이걸 계절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사만이죠, 사만.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통해서 봅시다. 1번. 남녀가 문신을 새기는 풍습이 있다. 근데 이게 내가 좀 찾아봤는데 문신을 새기는 풍습이 있다. 이게 사만이더라고. 그럼 정답은 1번이잖아. 근데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자, 사만인데 1번 사만인데 이건 가니까 답이 안 되고, 2번에 보면은 철이 많이 생산된다. 이건 사만 중에 변한. 3번 소도가 존재했다. 이건 마한. 그다음에 4번, 그러니까 마한이니까 정답은 사만이니까 이게 정답이지. 자, 4번 책화가 있다. 동해. 정답은 4번. 5번 12배로 배상한다. 부여. 정답은 3번. 그죠? 3번이고. 넘어가서 3번에 보면은 2번은 여러 나라의 성장이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3번에는 문제 포인트가 8조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럼 8조가 나와 있으면 이거 뭘까? 고조선이죠, 고조선. 그럼 고조선에 대한 문제인데,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신지읍차가 있다. 이건 사만. 골품제가 있네요. 요건 신라. 3번 제가해이가 있네요. 요거는 고구려. 왕 아래 상대부 장군이 있다. 이거는 고조선이죠. 5번 여러 가가 존재한다. 이거 사출도가 있다. 이거는 여러 가가 있고 사출도가 있다. 이거는 부여.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됩니다. 지금 1번부터 3번까지 틀릴 게 없어요. 틀리면 안 돼. 4번 봅시다. 4번에 보면은 뭐 대책은 이런 데 있는데, 사회보장제도, 고구려의 사회보장제도. 그러면 이거는 읽을 필요가 없어. 고구려의 사회보장제도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진대법. 정답은 1번. 이런 거 틀리면 좀 곤란하죠. 이건 한국시대 고구려 문제였네요. 자, 넘어가서 1번 했고 2번 볼게요. 상평창에 물가 조절하는 게 있다. 이거 고려 성종 때. 3번 구황장료. 이거는 조선 명종 때. 그다음에 4번 구제도감이 있었다. 이거는 고려시대 때. 누군지 모르겠어요. 5번은 해민국 나오면 고려 예종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 볼까요? 5번. 5번에 보면은
5번에 보면은 왕이 보병을 이끌고 5만 명의 보병을 이끌고 누구를 구하러 갔대. 그래서 신라를 공격하고 왜적을 격퇴했대. 그 이후에 있었던 거. 일단 고구려의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삼국시대 고구려의 장수왕이라는 걸 아니 그 광개토대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광개토대왕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사건 다음에 일을 물어보는 거니까 정답은 문제의 포인트는 뭐 신라를 구원하였다. 이게 문제의 포인트겠죠. 그럼 정답은 3번. 금강가야의 힘이 대가야로 이전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 1번은 태조왕. 2번은 백제가 이건 백제 근초고왕. 4번은 석탈해. 그 다음에 5번은 이건 미천왕.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6번. 6번을 보면은 가 원년 10월에 도읍을 웅진으로 옮겼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가에 웅진으로 순도를 옮겼다. 이건 누구냐? 문주왕. 나에 보면은 국호를 남부여로 옮겼다. 이건 성왕. 그럼 문주왕과 성왕 사이에 들어갈 왕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삼국시대 백제 문제예요. 삼국시대 백제 문제는 시기 나열하는 게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러면 먼저 1번부터 무령왕은 22담로의 왕족을 발현했다. 정답은 1번이네. 2번 2번 3번 4번 이거 순서 나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이거 내가 순서를 나열해 볼까요? 순서를 어느 왕이 먼저일까? 고위왕은 한성, 그 다음에 침류왕이 한성, 그 다음에 누구지? 무령왕이 웅진, 그 다음에 성왕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맞나? 3개. 지금 누구 남은 거야? 거의 누구 남았는지 모르겠네. 아, 성왕이 부여, 사비. 그 다음에 의자왕이 사비. 이렇게 되는 거지. 아시겠죠? 이렇게 순서를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자, 요거는 순서 나열하는 문제였다. 요거는 틀릴 수도 있다. 근데 보기가 친절하기 때문에 그게 크게 고민할 것은 아니다. 7번 볼게요. 7번에 보면은 해인사 묘길 뭐 상탑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문제 보면 여기 보면 이 사람 보면 알 수 있지. 채치원. 그러면 이 문제는 문제의 포인트는 채치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채치원은 등장했으면 통일신라 문제인데 이게 통일신라 시기들 중에 뭐 후기에 대한 문제인데 요걸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통일신라 후기의 사회 모습을 고르는 문제가 이제 시험에 나오면은 일단 첫 번째는 후백제와 처음에 지방에 호족이 등장했다는 거, 그 다음에 육두품이 반신라 정책을 취한다는 거,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이 유행한다는 점, 그 다음에 선종도 유행한다. 이게 선종이 불교라 했죠. 유행한다는 점, 그 다음에 후백제 후고구려가 건국됐다는 점. 이런 걸 뭘 보고 알 수 있냐? 진성여왕, 그 다음에 원종과 애노의 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진성여왕, 원종과 애노의 난, 그 다음에 채치원. 이런 사람들 나오면은 통일신라 후기를 찍어야 되죠. 그러면 정답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럼 1번부터 복신과 도치미. 이건 뭐냐면 백제 부흥운동. 2번은 고려의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매소성 나오네요. 나당전쟁. 이때는 이제 신라 문무왕 때죠.
정답은 4번인데 5번 넘어갈게요. 요새 백년결사, 이 백년결사 내가 여러분한테 뭐 자세하게 안 익혀줬는데, 이 백년결사 같은 경우는 일단 요새부터 설명할게. 요새는 그 진울의 제자야.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고려 후기지, 고려 후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5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돼요. 의천, 진울, 요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8번. 8번 그는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김음돌에 문제 포인트는 김음돌이네요. 그러면 뉴스페이퍼 왕 찍어야 되죠. 뉴스페이퍼. 신문왕 찍어야 되죠. 그럼 신문왕에서 공부해보자. 1번 화랑도 나오네요. 화랑도 나오면은 진흥왕. 2번 이사부 나오네요. 그러면 지증왕. 3번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영역을 사용했다. 이거 법풍왕. 4번 관료전을 지급했다. 이게 정답은 4번이고, 5번에 보면은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했다. 이건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한 사람은 선덕여왕. 이때 당시에 이걸 건의한 사람이 자장대사. 그 다음에 9번에 보면은 뭐 낙타상이 있고 러시아에 활동을 했고 62개의 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 포인트는 난 이렇게 봤어요. 62개의 주. 오경 15부 62주. 선왕 하면 발해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문제는 발해 문제입니다. 자, 풀이해 보겠습니다. 1번 국제무역항 통일신라. 2번 솔빈부, 이게 답이죠. 3번 청해진 통일신라. 그 다음에 4번 건원중보 고려 성종. 그 다음에 5번 동시전 신라 지증왕. 이렇게 되는 거죠. 9번도 틀린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10번 갈게요. 자, 10번 10번에 보면은 백제의 견훤이 흉도한 뭐 무도 뭐 지금 이 문제는 내가 10번 문제 내가 풀었었는데, 이게 10번 문제 되게 이상했던 것 같아. 이게 왜 이상하냐면은, 난 왜 이상하다 생각했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지문을 내놓고 이건 뭐야 갑자기. 이거는 중도 생략이라는 얘기긴 한데 왜 갑자기 이게 이어지지 않는 거. 이거 차라리 가와 나로 좀 나눠 갖고 하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일단 볼게요. 10번은 고려시대 문제인데, 지금 문제 포인트는 일단 가 파트를 보면 일단 견훤이 나와요. 근데 견훤한테 구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볼 때 이거 왕건의 공산전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 지문의 내용은. 나는 뭐냐면은 쌍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광종이죠. 광종. 그러면 문제를 보면 1번 흑창을 설치할, 이거 정답은 1번, 정답은 이거 1번이에요. 1번. 2번 광덕 중풍, 이거 광종. 3번 12목 성종. 4번 상수리 제도. 상수리 제도는 통일신라. 5번 전식과. 그 정답은 1번이죠. 11번 볼게요. 11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은, 이거 고려시대 이거 삼국시대 문화유산인데, 백제미소, 이거 백제문화유산이네. 정답은 1번. 2번이 뭐예요? 2번 이게 논산 이름도 길다.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 서 있으니까 입상. 3번은 서울 보타사 마의 보살 좌상이래요. 이거는 이제 고려말. 4번 이게 파주 용미리 마의 이불 입상. 이불이라는 건 부처님이 2개 있다 이 말이죠. 5번이 경주에 있는
경주 배동 열의 3존 불상. 아, 3존 입상. 이렇게. 이건 이거는 신라. 근데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돼요. 11번도. 11번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고.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 12번에 보면은 문제 포인트가 수선사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누구냐? 고려 후기 진울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정해 결사, 정해 샹슈, 진울. 2번 해동 고승전을 지었다. 이건 각훈. 3번 보원 10원가 뭐야 이거? 이거는 균형. 교관 겸수 의천. 5번은 삼국유사는 일현.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되는 거야. 어머니 따지면 균여, 의천, 진울, 그 다음에 진울의 제자 요새, 그 다음에 일현이 아마 요때쯤일 거야 아마.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일현은 뭐 불교 쪽이긴 보다는 역사 쪽이니까 삼국유사 이런 게. 자, 그 다음에 13번. 13번. 강조가 군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강조가 군사를 이끌었대. 그럼 강조가 군사를 이끈 거 나오면은 거란의 2차 침략이잖아. 그럼 이 문제는 2차 침략 이후니까 고려 시대에 나온 고려의 대외 항쟁기인데, 자 1번 광군이라는 건 종종 거란을 잡기 위해서. 2번 나주로 피난 갔다. 정답은 2번이죠. 이거 좀 어려웠네. 3번은 거란의 2차 침략이죠. 이때 당시 왕은 현종이죠. 내가 수없이 한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강조가 천추태후를 죽이고 현종을 왕으로 앉혔기 때문에 현종은 실제로 왕권이 없었는데, 현종이 이거 좀 이거 다 하고 설명해야겠다. 4번 만부교 사건 태조 왕건. 5번 후주에 사신을 보내갖고 뭐 안정화를 취했다. 이 사람 누굴까? 이 사람은 고려 광종이네. 자, 그러면 잠깐 좀 설명을 할게요. 자, 목종 때 이때 시대적 상황을 좀 설명을 하면 이런 거야. 먼저 성종이 왕이 됐는데 성종 때 거란에 1차 침략이 있었어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이제 목종인데, 이 목종 때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목종 때는 그 자기 엄마였던 천추태후의 그런 간섭을 받았던 시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 이 목종 때 역시 개정전시과를 이때 실시를 했고, 그리고 이 목종 때 이 목종이 자기 엄마와 김치향 때문에 힘드니까 강조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천추태후하고 이 사람을 다 죽여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지. 그 다음에 현종이 이제 권력을 잡았는데, 현종 때 이제 거란에 2차 침략이 있었는데 강조가 나가서 너무 전쟁을 쉽게 반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 강조가 졌단 말이야. 강조가 전쟁을 하다가. 그래서 강조가 죽었기 때문에 현종 입장에서는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신이 권력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라고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란의 2차 침략 때 이때 뭐가 함락되냐면 이제 수도가 함락이 된 거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 현종이 수도가 함락이 되자 어디로 피난을 갔다? 나주로 이렇게 피난을 가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 정답은 2번. 이거를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14번 볼게요. 14번. 14번에 보면은 고려의 관악이 위축되었던 이유는, 여기서 관악,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수업 시간에 이분 많이 욕했잖아. 최충, 문헌공도. 그러니까 지금 관악이 약화되고 사학이 발전하니까 관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고. 그럼 보기를 일단 볼까요? 보기를 보기는 일단 기억을 보면 알 수 있는, 기억은 뭐예요? 독서,
삼품가. 이거 CC에서 원성을 샀다 했죠. 원성왕, 신라 원성왕. 니은 양원고, 이거 장학금 제도. 그 다음에 국자감. 몇 번 문제예요 지금? 14번. 그 다음에 국자감. 국자감도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둘 다 예종 때네. 그 다음에 국자감 설치하면서 이제 칠제를 같이 두었죠. 칠제. 자, 넘어가서 리을 봅시다. 리을 뭐예요? 사부를 두었다. 이거 서울에 이제 한양. 이거 조선시대. 중등교육제도죠. 사부학당을 나오면 성균관 시험을 안 봐도 된다 했죠. 정답은 디귿, 니은 디귿. 이 고려시대 교육제도가 은근히 시험이 많이 나오더라고. 이것도 꼭 보시고. 그 다음에 15번. 가에 대한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고종 12년부터 정방을 자기에 두었다. 문제의 포인트는 정방이죠. 그럼 정방을 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지.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게 최충원인지 최운지 뭐 이게 제일 헷갈리는 거지. 내가 얘기해줬는데 최충원은 도방과 교정도감이고 최운은 정방이라 했죠. 정방. 이게 이제 공민왕 때 폐지되죠. 그리고 최우 때 이제 뭐 했냐면 강화도로 천도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고려시대의 무신 정권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자 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 칭제 권원 금나라를 정벌하자. 이거 묘청. 2번 봉사 10조를 올렸다. 이게 최충원이죠. 최충원. 그 다음에 3번 보현원의 난을 일으켰다. 이거는 이의방 정중부. 4번은 누구지? 최우. 5번은 신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요 보면 될 것 같고 16번 16번에 보면은 교사의 지리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오. 이 그림은 원나라가 일본에 정복한 시기다. 이거 고려의 시대의 원나라 간섭기에 대한 문제고, 이때 당시에 이제 원나라가 일본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하는 기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정동행성이죠. 정동행성. 이 정동행성은 나중에 이제 고려를 간섭하는 기구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자 문제 1번부터 볼게요.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이건 거란, 강감찬 요때고,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을 주겠다. 이건 최충원 때. 이 시기는 이제 무신 정권기죠.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가 되었다. 이거 원나라 간섭기죠. 초조대장경, 이건 거란을 물리치자고 만든 거고, 이게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잠시만요. 학생들 잠시만요. 이때가 제일 즐겁죠. 택배 왔을 때가. 다시 돌아갈게요. 이 뭔 개소리야! 몽고의 대구 부인사, 몽고의 침략. 대구 부인사, 몽고의 침략 때 이제 소실이 됐죠. 그 다음에 5번은 윤관의 건의로 별무반이 구성되었다. 이거 헷갈리지 맙시다. 나도 맨날 헷갈리는데, 자 볼게요. 5번 문제 좀 풀어볼게. 윤관이 별무반을 구성하자고 건의했던 시기는 숙종 때야. 근데 숙종 때 이제 해동통보, 사만통보 이런 돈 만들 때고, 그다음에 윤관이 동북 구성을 점령했을 때는 언제냐면은 이제 예종 때야. 그럼 예종 때 이제 뭐가 설치되냐? 이제 국자감, 양홍고, 이때가 다 이때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 유생님 잘 들려요? 내가 지금 잠시 나갔다 와가지고 혹시 안 들릴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요런 것도 틀리면 안 되고,
17번은 한번 풀어볼까요? 17번. 17번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자, 17번은 고려시대 문화재 문제인데요. 내가 어떻게 풀었냐면은 보면 만월대 안동, 이천동, 마에, 열애, 입상. 그 다음에 하남, 뭐 철불상 나오면 이거 다 고려시대죠. 근데 고려시대 문화재를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법주사 팔상전,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조선 후기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8번. 자, 사원부 대사 18번 나도 좀 옮기고. 18번에 보면은 18번 문제가 좀 어렵겠더라고. 자, 좀 이건 좀 내가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사원부 대사원 허응이 시무칠조를 올렸다. 이게 시무라는 게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향원 가운데 일삼기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뭐뭐를 설치하고 아무 때나 무리를 지어서 이거 수령을 헐뜯고 백성을 핍박하고 교활하는 것들이 있으니 모두 혁과하여 없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태종실록 때인데, 여기에서 향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 지역에 있는 양반들이 모여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에 대한 설명은 이게 조선시대의 내용인데 이게 바로 유향소예요. 근데 유향소가 이제 태종 때 이제 혁파가 되거든. 근데 왕권이 강화가 되면 유향소는 혁파됩니다, 보통. 왜냐하면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자, 헌답 김대가가 아뢰기를 백성을 괴롭힘은 향리보다 더한 자가 없는데 수령은 또 반드시 어질 수는 없다. 그래서 백성을 평화롭게 해야 된다. 폐단시키니까 문제가 생기다. 다시 세우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유양소가 성종 때 다시 부활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 수령이 너무 강력한 권한을 가지니까 유양소를 부활하자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잠깐 한국 정치를 좀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야. 지금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뭐 임대차 3법 해가지고 뭐 법 통과되는 과정을 보니까 몰라, 나도 그 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 법에도 분명히 뭔가 논의를 해야 되고 잘못한 게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게 너무 빨리 통과가 되더라고. 그러면 이거는 약간 민주적인 절차에서 약간 벗어나는 분위기거든.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왕을 견제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을 견제해 줘야 되는 게 국회의 역할인데 지금 국회에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진짜 하나도 없게 된 거야. 왜? 여당 쪽이 너무 많거든. 어제 그래갖고 뭐 분홍팀에서 뭐 건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해도 다 묵살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를 여기를 빗대어서 지금 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1번부터 볼게요. 1번. 자수와 별감은 이게 유영소네. 정답은 1번. 2번 대성전에서 제사 지낸다. 이거 서원향교. 옥당이라 해서 경련을 담당했다. 이건 홍문관. 4번 두레. 5번은 매향. 향도. 정답은 1번. 문제는 어려웠으나 보기는 쉬웠다. 19번. 19번에 보면 기억. 이 작품은 야연 사춘도로 김종서가 두만강일 때 흩어져 있던, 문제 포인트는 김종서, 또 포인트는 두만강, 문제 포인트는 육진. 그러면 요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육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세종대왕 때죠. 세종대왕 때. 이건 조선시대네요. 조선 전기. 자, 볼게요. 기억부터. 강경철의 일환으로 대마도를 정벌했다. 난 이게 19번에 정답이 이 4번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나는 이거 내가 또 틀리게 설명했구나.
지금 학생들 볼게요. 나는 이거 세종대왕이라고 생각하고 풀었는데 이거 내가 틀렸어요. 왜 문제 틀렸냐면 이거 대외 정책으로 옳은 것. 이게 포인트지. 그러니까 조선의 외교 전략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이거를 보고 세종대왕을 고르라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틀린 거지. 이거는 뭐냐면은, 자 잠깐 볼게요. 조선의 외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4대 교린. 강대국인 명나라한테는 뭐예요? 4대를 하고 일본이나 여진한테는 이제 교린을 하는데, 일본에 대한 강경책은 뭐였어요? 대마도 정벌이 있었죠. 이거 세종 때. 그다음에 일본에 대한 이거 뭐 예를 들어 온건책이라고 할까? 그럼 이거는 개해약조. 이게 바로 삼포개항이죠. 이거는 세종 때. 근데 여진에 대한 온건책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주장려, 그다음에 귀순장려라고 해야 되겠지? 귀순장려. 그럼 또 뭐 있지? 무역소 설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태종 때 주로 했고, 여진에 대한 이제 강경책이 이제 사군, 육진을 개척하는 건데, 이게 세종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자 봅시다. 강경책의 일환으로 대마도를 정벌했다. 두만강에 흩어져 있는 야인들이 있다. 이거는 강경책이죠. 강경책. 그러면 여기 보면 여진에 대한 문제잖아. 여진. 그러면 기역은 일본, 니은은 여진, 디귿은 뭐예요? 일본, 니을은 청나라예요. 대마도를 정벌했다. 이거는 일본에 대한 강경책. 무역소를 설치했다. 이건 여진에 대한 온건책. 디귿은 일본에 대한 온건책. 니은은 그냥 조선 후기 무역.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넘어가서 20번 볼게요. 이 19번 문제는 좀 틀린만 했습니다. 20번 볼게요. 20번. 교육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럼 교육에 보자. 문제 포인트는 주세봉. 그러면 문제는 서원을 물어보는 거겠죠. 이건 조선 정기 교육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학술기구인 천년각을 두었다. 여기서 천년각이라는 게 뭘까? 나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좀 알게 됐는데, 이게 고려 예종 때 학술연구기구래요. 그래서 예종 하면은 이제 공부한 게 많이 나오겠네요. 예종 때. 그 다음에 2번은 향교, 3번도 향교, 4번은 국자감. 이건 고려시대. 요거는 고려시대 국자감.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1번, 5번? 5번은 서원이지. 이걸 뭐라고 해요? 왕에게 노비를 받는 거. 이걸 사액서원이라 하죠. 자, 21번. 가의 인물은 누구실까요? 가의 인물을 보면은 경몽요결이라는 게 포인트죠. 경몽요결. 이 사람 누구냐? 율곡이이 선생님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지금 조선 전기에 율곡이라는 이제 인물에 대한 문제에서, 이건 인물사 문제인데, 자 골라봅시다. 1번. 광해군 때 중립외교를 추진했다. 이건 광해군이고, 2번은 동인과 서인으로, 이거는 선조 때 이조 전랑 자리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3번은 대동법 얘기 나오면 광해군. 패비 유인씨 사건, 연산군. 5번은
현종 때 예속 논쟁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가 이제 율곡 이이가 활동했던 시기가 명종하고 선조 때니까 정답은 2번이네. 2번.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 자 22번 볼게요. 22번. 다음 상황에 나타난 시기로 볼 수 있는 것은 임금이 백성을 대할 때 귀천이 없고 균등하고 지금 보면 문제는 이렇게 돼 있네. 노비 문서를 불태워라. 그래서 보면은 지금 노비 문서를 불태워라고 하는 거는 언제 시기냐면 이게 공노비 해방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순조 때죠. 그럼 문제는 조선 후기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문제를 살펴보면 보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을 고르는 문제죠. 그러면 정답은 22번 정답은 3번이겠네요. 3번. 그럼 말 나온 김에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을 좀 골라볼까요? 일단 이때 당시 청아백자가 유행을 했고, 그 다음에 돈도 이제 상평통보라는 걸 썼고, 이때 당시 중인들이 모여서 이제 시 쓰는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게 시사. 그 다음에 5번 보면 이제 이때 당시 보부상들이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 이제 탈춤하고 판소리가 이때 유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분제고 이제 공명첩하고 납속책이 유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담배, 고추, 그 다음에 목화 이런 것들이 이제 판매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때 당시에 이제 광산을 운영하는 덕대라는 것도 이때 당시에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이고, 그 다음에 여성의 지위가 이때 당시에 많이 좀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같은 성씨끼리 모여 사는 집성촌이 이때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23번 볼게요. 23번 밑줄근 이는 누구일까? 위훈 삭제를 요구했다. 자, 위훈 삭제를 요구한 사람은 누구다? 조광조다. 그럼 이건 조선 전기에 대한 문제네요. 그럼 조광조 골라보자. 1번 조의 재무 사건이 있었다. 이거는 연산군 때 무오사와. 2번 공납의 계산을 중요한 이거 이 사람이 그 조광조. 3번 기축곡사 올린 사람은 송시열. 4번은 이 사람은 이황 선생님. 이황 선생님은 주로 뭐 했냐면 향약 보급을 많이 주장하셨는데 그게 예안향약. 5번은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이 사람 박세당. 23번도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조광조는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24번 볼게요. 야, 24번 좋은 문제다. 조선시대 이제 조선 전기 이제 이게 궁에 대한 문제인데, 자 일단 볼까요? 자, 가로 떠나는 여행.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죠. 석조전. 내가 석조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어요. 자, 석조전은 이제 1900년부터 1910년대까지 이제 제작을 했고, 이제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그에 맞는 하는 정각을 건축을 지시했죠. 그게 바로 뭐다? 석조전이다. 그 다음에 이 덕수궁의 이 문제는 이제 덕수궁인데 덕수궁에서 아간파천 시기를 끝내고 이제 황궁을 하는데 그 황궁한 궁이 어디냐? 경운궁이죠. 그래서 이 경운궁 황궁에서 황궁을 하는데 이 황궁한 이후 이제
이름을 경운궁에서 덕수궁으로 변경을 하죠. 그 다음에 덕수궁에서 이제 대한제국을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이 덕수궁 속조전에서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속조전의 얘기는 아니지만 덕수궁에 그 중명전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을사늑약을 체결했죠. 정답은 1번이겠네. 자, 그럼 한 개씩 풀어볼게요. 2번 뭐예요? 경복궁. 3번 창덕궁. 4번 창경궁. 5번 경복궁.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5번 보겠습니다. 25번. 25번까지만 하고 조금 쉽시다. 25번. 밑줄 그은 이 왕은 누구인가? 25번의 문제 포인트에 보면 이게 나오죠. 농사직설. 그럼 누구예요? 세종이죠. 왜냐면 우리나라 농법에 맞게 만든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건 조선 전기인데요. 자, 농사직설을 보면, 자, 1번부터 결장 나왔네요. 이건 균역법. 균역법 나오면 누구? 영조. 2번 연분구둔법 나왔네요. 이거는 뭐냐면 공법이죠. 요거는 세종. 3번 기후약조. 기후약조는 누구냐면 이제 광해군. 임진왜란 끝나고 다시 무역하겠다 이거죠. 4번 실정수세제. 이거는 이제 이게 덕대죠. 덕대. 이게 이제 조선 후기. 5번 직전법. 세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요. 잠깐 쉬었다가 좀 진행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볼게요. 자, 26번 문제에 보면 남한산성이라고 나오고 후금의 위협을 뭐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이게 뭐에 대한, 이제 내가 보니까 이거 조선 후기의 군사제도 문제인데 이거를 내가 못 풀겠다 그러면 이렇게 풀면 돼. 1번 장룡령을 설치했다. 이거는 1번 같은 경우는 정조. 2번은 조총부대를 만들었다. 효종. 3번이 정답인데 어영청. 그 다음에 충어청. 그 다음에 어영청. 그 다음에 수어청. 이런 거 만든 사람이 다 인조죠. 인조. 그래서 인조라고 보면 되고. 4번은 백두산 정계비 숙종. 그 다음에 5번은 균역법 나왔으니까 영조.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자, 27번을 보면, 자, 일단 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주산성 뭐라고 얘기 나오네요. 행주산성 나오면 권율이니까 이때 당시에 임진왜란이고, 나에 보면은 이제 일본이 철수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행주산성과 왜군 철수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고르는 문제인데 1번을 보게 되면 평양성을 탈환했다. 평양성 탈환을 했다. 평양성을 탈환한 사람은 유성룡. 이괄의 반란이, 이번에 보면 이괄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건 인조. 3번 신립이 탕금대에 나오네요. 이거 임진왜란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건 아니라고. 그 다음에 4번 이순신 장군이 명량 나오네요. 이게 바로 정류재란 또는 임진왜란 요때 있었던 시기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는 문제죠. 요 문제는 임진왜란 순서 나열하기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5번
정봉수, 이립 나오네요. 이건 뭐냐면은 정묘호란. 이때 이제 강화도로 피난 갔죠. 28번. 자, 조선 왕실 어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돼 있고, 이 가운데 왕세손이던 사두세대에 대한 효심에 감동하여 영조가 내린 것이다. 여기에 역대 어보가 있다. 아, 이걸 얘기를 안 했는데, 학생들 어보라는 게 뭐냐면은, 옥새는 왕이 쓰는 건데, 어보는 그 왕실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왕세손이던, 왕세손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지. 왕세손. 왕세자는 왕의 아들. 왕세손은 왕의 손자죠, 손자. 근데 왕세손이 왕의 손자라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왕위를 계승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영조의 영조의 손자이면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은 누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바로 이게 정조죠, 정조. 그럼 문제는 정조의 제2기간을 물어보는 거죠. 정조의 제2기간.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정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홍경래의 난. 순조. 대외관계를 정리한 동문휘고. 이거는 성종 때. 동문휘고는 성종 때의 일이고, 내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잠깐 좀 확인을 해볼게요. 몇 번이죠? 28번? 아, 동문휘고. 잘못 봤구나. 동문휘고는 이게 정조 때인데, 이걸 모르겠다. 그럼 3번은 신유박해 나오면은, 신유박해 나오면은 순조. 4번 탕평비, 영조. 그 다음에 5번 칠정산 나오면은 정조.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풀어도 되지. 동문휘고는 정조 때네요. 정조 때. 성종 때가 아니고. 그 다음에 29번.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문제의 포인트는 추사 김정희. 이거는 조선 후기 실학에 대한, 국학에 대한 문제죠. 국학. 그러면 이 인물에 대해서 1번 거중기 제작한 사람 정약용. 2번 양반전 박지원. 3번 동국지도 정상기. 정상기는 잘 안 나와요. 4번 북학의 박재가. 5번 금성문 진흥왕 순수비. 이 사람이 추사 김정희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29번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30번 볼게요. 자, 30번. 송시열의 관직을 회복해라. 송시열의 관직을 회복해라. 이게 바로 경기갑, 갑술왕국이죠. 그럼 우리 잠시만 말 나온 김에 황국에 대해서 좀 보면, 황국은 그 급변하는 정치 형태예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황국이 뭐냐? 경기갑이니까 경신황국. 경신황국 때 주요 내용은 허적의 깝침. 이 결과 서인이 노론과 서론으로 분열되었다. 이건 설명 안 할게요. 그때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경기갑, 기사황국. 그녀가 좋아요. 여기서 그녀가 누구예요? 장희빈. 장희빈은 어느 계열? 남인 계열. 그 결과 인현왕후가 축출되고 장희빈이 중전이 되면서 동시에 장희빈의 아들이 이제 세자가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경종이다. 그 다음에 3번 경기갑 갑술황국. 자, 그녀가 싫어용. 다른 그녀가 좋아용. 여기서 그 다른 그녀는 누구야? 숙빈 최씨.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남인이 완전히 몰락을 하고 장희빈이 사약을 받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요거 얘기 안 했네. 이 과정에서 이때 당시에 송시열이 축출되고 사형을 받죠. 사약을 받지. 사약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이때 당시에 송시열을 이제 관직이 이때 당시에 회복이 되고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약 받고 인현왕후가 복위하죠. 그러면 자, 정답은 1번부터 볼게요. 1번. 노론과 서론이 전국을 주도했다. 맞죠? 정답 1번이네. 2번. 외척 간의 다툼이 있었다. 의사사화. 이건 명종. 3번. 허적과 유닛. 이거는 경기갑. 경신왕국. 4번. 이건 광해군 때. 5번. 정렬이 모방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났다. 이때 당시에 서인이 동인을 공격한 사건이죠. 정답은 1번. 넘어가서 31번. 자, 31번은 항상 나오는 조선 후기 그림 문제. 보면은 해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해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신윤복 선생님. 그럼 신윤복 선생님은 여성의 그림 많이 그린다 했죠. 그 정답은 3번이네. 그러면 그림을 한 개씩 봅시다. 1번 노상알현도라는 그림인데 이거는 이제 김득신이라는 사람이 했고, 2번은 춤추는 아이, 이분은 김홍도 선생님. 다음에 4번 이건 박갈이래요. 나도 이거 처음 보는데 김중근이라는 선생님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 김중근이라는 선생님 좀 알아봤는데, 이 사람은 그 근대기 때, 나도 좀 이번에 몰라서 알아봤는데, 김중근이라는 사람은 근대기 때 그림을 그려갖고 이때 당시에 서양 사람들한테 팔았던 사람이래요. 그 다음에 5번 수계도권? 이분은 누구냐면 유숙? 나도 이분 처음 들었는데, 이분은 또 내가 처음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32번. 자, 32번부터는 보니까 근대사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내가 뭘 보고 알았냐면 우정국 보고 알았어요. 이건 아마 근대기의 갑신정변인 것 같아요. 그럼 갑신정변의 정답을 찾아보자. 1번 최익현하고 민종식이 주도했다. 최익현, 민종식, 이거 을사의경이죠. 한성조의 책임졌다. 정답은 2번. 3번 보국안민, 제폭구민, 동학. 4번 무식군대, 이모군란. 박규수를 보냈다. 이건 진주농민봉기.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3번. 33번에 보면 보면 황준원이 나오네요. 황준원. 미국을 불러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내가 보니까 미국 반대한 상소, 영남 만인소 사건이죠. 그럼 이거는 근대사에 나온 영남 만인소 사건인데, 이 이후에 사실 옳은 것은 일단 1번이 가장, 내가 볼 때는 1번이 가장 확실한 답인데 2번부터 볼게요. 2번 심리양요, 어제현. 그 다음에 3번 운요 사건 나오네요. 이건 강화도. 4번 외교장각 도서 나오네요. 이건 병인양요. 5번은 이거 앞에 일이죠. 조선 책략은. 정답은 내가 볼 때 1번이죠. 조미수호 통상조약. 근데 조미수호 통상조약으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최혜국. 최고의 혜택을 주는 국가다. 이 얘기죠. 34번 운영국 나오네요. 문제 포인트는 따라해 봅시다. 운영국은 누구냐? 흥선대원군. 흥선대원 뭐야? 1번 개미자, 갑인자. 1번 태종 이방원. 2번 그 다음에 속대전을 펼쳐냈다. 이거 영조.
3번 호포제를 실시했다. 호포제 실시한 사람 누구지? 갑자기 생각 안 나요. 호포제 실시한 사람. 흥선대원군. 삼정 이정청은 이거 진주 농민 붕괴 이후죠. 왕은 철종입니다. 신해통공을 실시했다. 신해통공. 정조. 정답은 운영궁이니까 3번. 자,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된다. 34번도 이런 것도 너무 쉬운 문제고. 35번 볼게요. 35번 가단체는 무엇일까요? 박상진하고 박상진 그 다음에 김한종이 주도를 했고 풍기 광복단으로 조선 국권회복단 인사들이 주도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뭘 보고 답을 찾았냐면은 이거 보고 찾았어요. 박상진 이 사람이 뭐냐면 대한광복회잖아. 대한광복회는 대구에서 일어난 이제 이 단체는 이제 신민회를 계승했고 이 사람은 공화정을 강조했어요. 공화정 체제를. 그러면 자 1번부터 볼게요. 이거는 일제강점기 1910년대 무장투쟁 운동인데 자 조선혁명선언문이다. 1번 이거는 의열단. 2번은 뭐냐면은 독립의금부 임병찬. 3번 105인 사건을 해체했다. 이건 신민회. 그다음에 4번 중추언어 개편 의회를 만들자. 독립협회. 5번 공화정 체제를 만들자. 이게 바로 대한광복회죠. 정답은 1번. 정답은 5번. 자 36번 36번도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 당황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36번 볼게요. 36번에 보면은 이게 근대사 문제인데 먼저 보면 자 한 개씩 풀어볼게요. 기억에 보면은 대동상회, 장통상회 이런 것들 뭐 대동상회, 장통상회 뭐 이런 거 설치되면 이때가 언제냐? 이거는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이후죠. 수륙무역장정 이후. 그럼 니은은 뭐예요? 러시아의 전령도를 조차했다. 근데 이걸 저지한 단체가 독립협회. 디귿 황무지 개간. 이건 뭐예요? 보안회. 리을 금주와 금년 차관각기. 이거는 금주 금년 차관각기. 이게 뭐지? 금주 금년 차관각기. 이게 뭐더라? 국채보상운동. 이건 대구에서 일어난 거죠. 그럼 정답은 5번이죠. 5번. 자 37번 문제 그냥 한 개씩 해보면 돼요. 이런 문제를 보고 막 당황하지 말고 한 개씩 자기가 옆에다가 적어보는 훈련을 계속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37번 37번에 보면은 여수시에서 있었다. 뭐 근데 영국군이 점령했다고 되어 있네요. 이게 뭐예요? 거문도 사건이죠. 이게 근대사의 거문도 사건이다. 그러면 내가 잠시 좀 여러분한테 정리를 해주면은 이모군란 다음에 이게 1882년에 이모군란이 있었던 다음에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나는데 이때가 1884년이고 그 다음 일어나는 게 이제 거문도 점령인데 이게 1885년일 거예요. 그러면 갑신정변 이후 이모군 여기는 여기. 정답은 3번.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지. 다음에 38번. 양산 출신이고, 윤현진이라는 사람이고, 의용단에 조직하여 안창호와 함께 있다가 과로로 순국하셨다. 이 얘기네요. 3.1운동 직후 상하이로 갔다. 이게 제일 포인트겠네. 38번의 문제의 포인트는
상하이 3.1운동 직후 상하이로 가서 안창호와 활동을 했다. 그러면 이건 뭐냐? 바로 일제강점기의 임시정부에 대한 문제죠. 자, 그렇다면 정답, 자, 옳지 않은 것이니까 1번. 정답은 5번이네, 5번. 5번은 이제 신민회죠. 신민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39번. 39번은 일제강점기 1910년대의 모습을 고르는 문제인데, 그러면 한 개씩 좀 보면 39번에 1번에 보면은 자, 먼저 1번 국민교육 헌장, 이거 박정희 대통령 때 아니에요? 국민교육 헌장, 이거 박정희 정부인데. 그 다음에 경성제 설치학, 이거 문화 통치기. 한성사범학교는 아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성사범학교는 가복, 2차 가복이요. 4번은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거쳤다. 이거는 민족 말살기. 5번 보통학교 수업을 4년으로 했다. 이것도 민족 이게 1910년대 1차 교육력.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40번. 40번에 보면은 문제 포인트는 첫 번째 60만세 운동, 광주 고보, 요거 나오는데, 요거 나오면 이제 나올 게 하나밖에 없지. 신간회. 이거는 일제강점기 신간회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1927년에 신간회가 만들어지는데, 자, 그러면 볼까요? 이거 순서를 내가 외우라 했는데, 순서를 뭘 외워야 되냐? 60만세 운동이 1926년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신간회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1927년이고, 그 다음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1929년이고, 이렇게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원산 노동 총파업.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걸 거야, 아마. 이렇게 되는데, 자, 볼게요. 1번부터. 40번에 보면. 1번.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됐다. 1번은 말이 안 되고. 2번. 광복을, 이건 여운형 선생님. 3번. 영능가 전투에서 조양능, 양세봉. 4번. 신간에 맞죠? 5번. 김원봉.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41번. 41번에 보면은, 이것도 일제강점기네요. 문제의 포인트는 회사령을 폐지한다. 회사령을 폐지하면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신고제가 성립되는데, 이게 1920년대 문화 통치기지. 그러면 1번부터 조선물산장려회라는 게 만들어졌다. 이게 바로 물산장려운동. 정답 1번이네. 2번 방공령은 1889년에 있었으니까 이거 근대기고,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1910년대고, 한성은행 제일은행은 1899년, 메가타 사업은 한 1904년 5년 이래 되겠네. 정답은 1번. 이런 문제도 좀 쉬워요. 좀 문제만 잘 읽어보면. 그 다음에 44번. 44번 문제도 상당히 쉬운 문제다. 44번 맞나? 에헤? 내가 뭐 빠져먹은 것 같은데? 맞네. 요게 43번이고, 너무 빨리 넘어가서 좋아했네. 41번. 41번에 보면 이것도 일제강점기인데요. 이게 강주룡, 이게 고공농성인데, 이게 아마 1931년에, 이게 1931년에 일어난 일인데, 첫 번째 볼까요? 이 사건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고르래잖아. 나타나게 된 사건에 대한 설명을 고르시라는 문제잖아.
1번 노동운동, 2번 원상 총파업, 이게 1929년, 이건 상관없고, 3번은 대한매일신보, 이거는 한 1900년대고, 정답은 이거 4번 아니야? 4번? 원인을 얘기하라 했으니까. 이 이후에 일어난 일을 고르시오라고 하면은 이제 요거를 고르면 되는데, 이거는 27년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건 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거지. 원인은 원인은 이거지. 이거는 몰라도 맞출 수 있겠다. 5번은 백정에 대한 차별, 형평운동이죠.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적으래. 정답은 4번. 42번. 42번에 보면은 어린이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죠. 어린이. 그러면 방정환 선생님 고르면은 이제 뭘 골라야 되겠어요? 천도교 골라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문제는 일제강점기 천도교 문제인데,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잡지 근우가 있다. 근우 하면은 이제 신간회. 근우회인데, 근우회에 이제 신간회고, 정답이 2번인데, 3번은 뭐냐면, 3번은 별거 아니에요. 3번은 그냥 3번은 김용관이라는 분이 이걸 했고, 그 다음에 4번은 갸, 냐를 제정했다. 이거 조선, 그렇게 생각나네. 조선어 연구회. 5번은 신민회. 이렇게 되겠죠. 43번 아까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43번, 44번. 자, 44번 할게요. 44번에 보면은 문제 포인트는 일제징용령에 대한 얘기예요. 이때 끌려간 건 언제 했어요? 민족 말살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제강점기 민족 말살기인데, 민족 말살기를 골라보자. 1번 간도 참변을 했다. 이거 1920년대 거예요. 이때는 문화 통치기죠. 2번 미스야 협정을 했다. 이거는 이제 1920년대 후반. 이것도 문화 통치기. 3번 분화로드 운동을 했다. 이것도 1920년대 후반. 이것도 문화 통치기. 4번 대전자령 전투를 했다. 이거에 1931년도에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한중연합작전. 5번은 이제 1940년대에 있었던 민족 말살기.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넘어가서 45번. 자, 일본에 세워져 있는 화해의 비. 이 비에 보면은 명동천에서 태어났다. 그는 일본과 함께, 이거 보고 알았는데, 바로 송몽규. 송몽규. 이분의 친구가 누구다? 윤동주. 일제강점기 문화 파트인데요. 정답은 1번. 2번 볼게요. 조선어학회를 만들고 이거에 대해서 참관을 했다. 이윤재. 3번 아리랑을 만들었다. 나운규. 4번 일제 침략으로 한국 통탈을 저술했다. 이거 박은식. 5번 카프를 만들었다. 카프는 김창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6번. 46번은 현대사네요. 현대사를 보면, 지금 46번의 현대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곳은 제주도의 토벌을 뭐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제주 4.3 사건이네요. 그럼 1번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열렸다. 통일주체 이거 박정희. 2번 국가보위 비상대책회. 이거는 전두환 군부. 대통령 5년 단위. 이거 6월 민주화운동. 4번 비상국무회의. 비상국무회의라는 것은
이거는 유신헌법 박정희. 정답은 5번이죠. 자, 47번. 47번을 좀 볼게요. 자,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평화 통일을 주장을 투락하고 무력과 폭력을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이번에 우리 대한적십자의 제의로 1차 만에 흩어진 나는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이거 보고 풀었어요. 대한적십자 제의. 이 대한적십자 제의를 처음 한 정부가 이제 박정희 정부거든. 근데 내가 이거 모르겠다. 그럼 기업법 풀면 되지. 남북조절위원회. 이건 뭐예요? 노태우. 니은은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 잠시만. 남북조절위원회는 박정희잖아. 남북기본합의서는 노태우. 그다음 디귿. 7.4 남북공동성명. 이거는 박정희. 리을. 한반도 비핵화 공성. 이것도 노태우네. 참 애매모하네. 우리 광복된 날이 언제야? 45잖아. 여기서 더하기 26 하면 되겠지. 그럼 1971년 나오겠네. 그럼 이거는 이렇게 풀어도 되겠네. 그럼 이렇게 풀어도 되겠네. 그럼 요거네. 그럼 정답은 2번. 이렇게 풀어도 되겠네요. 자, 48번 볼게요. 48번. 48번에 보면 밑줄 긋은 이 사람은 누구일까? 사진 속의 외국인은 푸른 독일 기자다. 이 사람은 택시기사 김사복. 이거 너무 유명하죠, 이거. 이거는 이제 택시기사. 이게 포인트고, 이게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자, 1번. 3.15 부정선, 이거 4.29 혁명. 이승만. 베트남과 브라운 각서를 했다. 이거는 이제 베트남 전쟁. 박정희. 3번. 삼성개헌이 가능하게 했다. 이것도 박정희. 4번.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거는 최규화 신군부. 이거는 최규화 정부 때 있었던 일이지만 실제로 전두환 장군이 주도한 거고, 5번은 직선제를 요구하는 게 거부를 했다. 직선제 요구 거부. 이거는 전두환. 정답은 4번.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 넘어가서 49번 문제. 49번 문제를 내가 풀어봤는데, 풀어보니까 뭐 인천에 상륙하고 싶은데 인천 상륙을 얘기하는데 못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 시기를 고르는 문제지. 인천 상륙은 이제 6.25 전쟁 때 얘기잖아. 그러면 인천 상륙 작전을 했던 시기를 골라보면 되겠지. 정답은 서울을 탈환한 시기니까 정답은 2번. 6.25 전쟁은 주로 순서으로 보는 걸 많이 나옵니다. 다음에 50번. 50번 너무 쉬웠다. 50번에 보면은 문제의 포인트는 현대사에서 이제 IMF. 이건 누구냐? 김영삼. 그럼 이 정부 시기는,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경제개발 5인, 이건 박정희. 2번. OECD 가입한 사람 김영삼. FTA 가입한 사람 노무현. 제2차 석유파동 때 경제 불황은 심화되었다. 근데 이거를 석유파동을 겪은 사람은 일단 박정희인데, 이걸 극복한 사람이 전두환이니까 어떻게 됐든 석유파동 나오면 박정희 찍어요. 5번은 유상매수 유상분배. 이승만. 정답은 2번.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번 문제는 조금 어려웠지만 나름 괜찮은 문제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또 정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 이론 파트 마지막으로 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